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센터 소장 이유지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2,668만 1천 원이 증액된 516억 8,8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을 반영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6억 6,825만 2천 원이 증액된 1,463억 9,4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부터 290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수정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7,723만 6천 원이 증액된 778억 2,9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비 추가 내시는 자료로 가름하고 자체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 경관농업 시범사업은 2023년 경관농업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팽성읍 신곡리 일원에 경관작물 식재로 시민들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전농 경기도연맹 경기농민 전진대회 지원 사업은 올해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7월 중에 제18회 경기농민 전진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행사비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8월 착수되어 2023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완료되지 않아 사고 2월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 처리되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빈집 정비 계획을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290쪽 시설하우스 장기 연질필름 교체 지원 사업은 기존 선택형 맞춤 농정 지원 사업에서 본 사업이 재해됨에 따라 시설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을 당초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서 행사 운영비로 언택트 시대 중소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을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와 농업정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스템 유지 보수비 2,1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사이버 농업인 마케팅 교육 원고료와 강사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8쪽까지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3,790만 7천 원이 증액된 182억 9,7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살처분 보상금은 2023년 사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도비 사업으로 회계년도 변경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처리된 교부된 국도비를 12로 변경 편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은 공정 간섭 방지를 위한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비 증가분 4,500만 원을 부득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벼우수품종 공급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도비 지원 일몰에 따라서 농가가 신청한 정부 보급종 구입 가격 50%를 12로 지원하고자 4억 1,504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테마 식물원 박물객 안전을 위하여 시설 유지 보수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농촌정원과 소관입니다. 301쪽 평택 꽃나들이시 문제가 되었던 주차관리를 위해서 주차관리 용역비 1,3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4쪽까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기적 예산액 대비 6억 1,379만 5천 원이 증액된 359억 7,7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금년 공공급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경관농업 시범 사업 신규 사업이 지금 2억 5천이 지금 올라왔어요. 1위 추경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위치를 보니까 지금 팽성 신공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을 이제 저희들이 정하다 보니까 그 노을 유원지 건너편에 그 신공리 쪽으로 택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평택 쪽에서 팽성 쪽으로 가다 보면 팽성대교 지나자마자 그 안정 쪽 가는 도로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데를 말하는 국가정원 자리 예정했던 그 자리 예, 아닌가요? 지방정원 네, 추진하려고 지방정원. 했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가 맞아요? 나 이거 암만 생각해봐도 거기가 지금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고요.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요. 도로도 그렇고 이게 경관농업이라고 하면 물론 지나가면서 차를 보고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가서 찾아보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차장이나 도로 교통상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고 또 하나는 지대가 거기가 낮기 때문에 여름에 비들 많이 오고 그러면 이 그 잘못하면 그 좀 뿌리 같은 게 많이 썩어서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왜 이쪽을 택한 거죠? 일단 저희들이 이제 입지 자체는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반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갖고 나갈 거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창내리 쪽에도 저희들이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그 취락지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범사업 한 10헥타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확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나중에 확장성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이제 기반 시설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노을유원지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데하고 해서 도보로다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도 이렇게 따진다고 주민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님들하고요. 완전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물론 해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주변 환경을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주민들이 휴식 공간이 있으려면 필히 갖춰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도로도 상당히 거기 비좁아요. 비좁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절대농지 쪽 아닙니까? 지금 네 진흥지역 절대농지죠, 중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저 시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일시 사용 허가를 해서 목적행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 이게 언제까지 할 건데요? 이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 향후에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시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한 번인가 연장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 저기 임시 주차장 쓴다고 해도 일단은 목적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저희들이 그거는 따로 뭐 연구해서 나중에 뭐 추가로 이제 진짜 확장성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도로 따로 개설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그 주변 환경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정원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이 만약에 쓴다면 그때는 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일단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입지 선정은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할 거고요. 그건 이제 사전에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시객이 이제 뭐 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옆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깊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대처를 좀 잘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그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 사업 설명서 13쪽을 보면 사업 명세서 287쪽이죠. 빈집 실태 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그 사고이월 한 거로 착각을 해서 2023년도에도 사고이월을 두 번을 연속하게 되니까 안 돼서 반납을 했다는 뜻이죠. 워낙은 그 첫 번째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었던 건데 그거를 직원들이 잘못 알아서 사고이월로 알아서 지금 반납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시 세우는 상황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이거를 사고이월인지 병시이월인지 모릅니까 직원들하고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사고 이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사고 이월 처리된 걸로 이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9쪽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비 국비가 있는데 지금 삭감해서 금액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본 예산 후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간해시 내려왔다고요. 예, 올해 들어서 이제 확정 내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삭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23쪽에 보면 그 사업명세서 288쪽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인데 이게 지금 그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비가 이게 지금 1차, 2차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 1차만 지금 이게 들어간 금액입니까? 전체 이제 본 예산까지는 해서 저희들이 합쳐진 거고요. 이제 추경에 이제 저희들이 다시 세우는 거는 9,9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항공방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만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 2차 지금 본 예산의 일부가 섰잖아요. 그렇죠? 6천 헥타르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이 섰던 거로 알고 있고 1,000 헥타르 정도가 지금 부족해서 그 비용을 지금 다시 세운 건가요? 2차 방제 2차 방제 추가로도 네, 천 추가로 세운 헥타 겁니다. 예, 추가로 그렇죠? 세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차가 1차가 5천 헥타 세워져 5,000 헥타를 세워 있었고 또 있었고. 추가로 2천 헥타를 추가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6천 헥타고요. 1,000 헥타 해가지고 7천 헥타입니다. 이게 이제 시 지원이 50%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20% 자부담이 30%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항공방제 지금 이 비용이면 평택시 전체 가능합니까? 일단은 올해 재정 상황이 다 안 좋아서 전체 1차 방제처럼 해서 한 6억 내지 7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못 세운 거는 어쨌든 재정적 여건 때문에 그랬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로 저 예산 대비해서 우리 저 슈퍼닝 단지에 한 4,80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일단은 농협에 쪼개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농협하고 이제 협의해서 나갈 거고요. 내년에는 전체 다 세우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실제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35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90페이지인데 지금 저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특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부담률이 100%예요. 이게 전액 내려온 건가요? 이제 연차적으로 더 이제 해야 될 사업들인데요. 지금 이제 진이면 야망이 이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만 한 3억 정도 내려오고 향후 투자 한 12억 정도가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게 제 말은 그 37쪽도 똑같은데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가냐는 거죠. 전액 이게 특조비냐는 걸 예, 물어보는 전액 거예요. 특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45쪽 한번 44쪽 45쪽 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예산이 지금 삭감을 1위 추경에 삭감을 했죠,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본 예산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농업정보화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제부터 시청에서 일괄해서 모든 부서를 관할하다 보니까 모두 다 삭감을 시켰고요. 그 삭감시킨 것 중에 일부 저희들이 작년 본 예산에 못 올린 사이버 농업인 교육의 좀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 한 1,500만 원 정도 원래 신규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홈페이지가 지금 그 본청에서 같이, 관할하게 예, 되겠습니다. 관할하게 유지관리까지. 인해서 예, 지금 예. 이게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예측을 내 말을 못했냐는 거죠. 예. 그때는 저희들한테 이 예측이 안 그럼 왔었습니다. 연말에도 우리가 본 예산 쓸 때도 그 예측은 전혀 못하고 있다가 예, 갑자기 예, 지금 연락이 와서 그렇게 저희들도 돼서? 예산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그 본청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안 알려주고 갑자기 결정을 한 겁니까?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현재는 그 저희들이 추경 세울 때 그 연락이 와서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가 어디 과인가요? 담당이? 신과 예,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좀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51쪽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 도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메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재배할 때 꽃 수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지금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럴 때 이 수정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양봉 쪽에 관련된 지원하는 거 비용하고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메론 과일 같은 거 뭐 이렇게 재배하다 보면 거기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꽃들이 와야 되는데 오질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지금 채소나 그 저기 수정 그 벌은요 따로 있습니다. 이 양봉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농가들이 사서 수정 벌을 따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를 그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양봉하고 양봉 쪽에서 지원해주는 수정물 저희들이 작물 쪽에 이제 들어가는 작물 부분들은 쪽에서- 기술보호과 쪽에서 이제 품목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축산 반려동물과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제 꿀 생산 생산용 농가에 말고.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벌 같은 경우는 요만한 통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벌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그 비닐하우스에다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이제 저기 그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제 과는 틀린 것 같은데 어차피 양봉 사업을 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벌들이 모자라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기후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메론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기후에 의해서 벌들에 의해서 수정이 안 되니까 뭐 제대로 과일들이 열매가 맺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벌에 의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느 쪽은 지원해주고 어느 쪽을 안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에마다 서로가 틀려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말한 그 메론이나 어떤 과일 쪽 재배하는 쪽에 대해서도 이게 지원을 해는지 그 부분 좀 한번 추후에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하우스의 진이나 이런 쪽에 요청한 데는 일부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나중에 차후에 지원하는 그런 어떤 예산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 그 가축분뇨 KBX 살포 지원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69쪽도 그렇고 축분 처리 장비 지원들도 그렇고 지금 그 축분 처리장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5선거 축협에서 1단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유지 그 옆에 그 국유지 확보를 올 2월 6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 허가는 다 나 있고요. 일괄적으로 이제 턴키 방식으로 해서 계속 축협에서 이제 올해 안에 착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지금 100톤 예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톤. 현재 지금 전에는 그 일일 발생량이 한 1,900톤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줄어들어서 뭐 1,700톤 정도, 1,600톤 정도 나오는 겁니까? 1630톤 정도 네,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1,600톤 정도로 발생한다고 쳤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 빼고 축분 처리장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될 양은 한 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 800톤 정도 일일? 아, 축분 처리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신 거 의원님 말씀 그대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2단계는 지금 150톤 지금 청북에다가 좀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이 지금 자가 처리하는 게 지금 말 그대로 부속도나 그런 저기에서 농가들이 거진 80% 이상은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자라는 걸 갖고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제 농가 처리를 지금 우리는 자가 처리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농협에서 50톤이죠, 그렇죠? 대략. 네네. 그다음에 오성 분뇨 처리장에서 축분 처리장에서 100톤. 100톤, 그다음에 청북이 220톤 아닌가? 150톤. 150톤이 그럼 네. 270톤이에요. 270톤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감당이 됩니까? 그 전체 나오는 양을 봤을 때 1,600톤 정도 일일 발생한다고 쳤을 때 자가 처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한 6 내지 70%는 자가 처리가 다 가능하고요. 지금 다 있는 가능한가요? 거. 예, 예.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게 지금 퇴비장이 없으면 허가는 못 내갑니다. 단지 퇴비장이 있게끔 했는데 조금 부족하는 것 같고 넘쳐나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일부 그러면 뭐 청북까지 들어오고 나면 축분 처리장은 안 줘도 된다는 건가요? 양이 충분하면? 까지 지금 완전 허가되면 별 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지금 아직까지는 큰 그것까지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몇 가지만 좀 드릴게요. 기술 보고과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 사업이 지금 이게 신규인가요?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고 작년에도 도비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도비 사업이 이제 일몰되면서 이게 시비 전액 사업으로 올해 처음 편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본 예산에 안 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아까 마냥 확정내 씨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확정을 늦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그 내용을 보통 이제 이 사업이 항상 추경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물량이나 금액 때문에 늦게 알려줬었는데 올해도 그 늦게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본 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 본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이제 도의 회의가 먼저 열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가 좀 늦게 열리는 편인데 그러면 확정내 씨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이유가라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종자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종자 가격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항상 종자 가격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알려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농촌자원과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경차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업설명서 97쪽, 사업명세서는 300쪽이고요. 이 경차구입비를 갑자기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본 예산에 담지를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예. 추가로 이제 사업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내려와서.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천만 원인가요? 예. 그렇죠? 2천만 원. 여기에 그러면 뭐 네.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예,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얼마짜리 차를 사는 거죠? 경차로 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그 뭐 어떤 차를 레이 사는 거죠? 기준으로 저희가 기아 레이요? 레이 예. 레이가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조달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일반 이제 차량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차 가격에다가 등록세, 취득세, 뭐 저기 보험료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포함이 돼서 이 보험료는 금액이 아니고. 올라온 거라는 거죠? 예, 보험료는 아니고요. 그럼 나중에 별도로 보험료는 들고. 어디서 그러면 또 보험은 저희가 이제 일반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에서 따로 거기서 예. 들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예. 안 되니까 한 번에 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102 쪽에 보면 농업생태원 시설관리비 좀 요거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이게 지금 인건비입니까? 이게 저희가 행사를 이제 봄, 가을로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봄나들이 행사하고 가을에는 가을 수학 축제 생태원에서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요. 행사가 끝나 후하고 행사 전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행사 기간에는 이제 가장 많이 오는데 행사가 끝나도 이제 시민들이 방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차 관리를 이제 저희가 한 뭐 3,500대 정도 올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주차 관리가 되는데 막 행사 끝나고도 6,000대에서 8,000대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차 관리를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하다 보면 뭐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고 주차 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로 세운 거예요. 주차 용역비. 아니 요걸 그러면 본예산 담을 때 같이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올렸었는데 예산 실린 과정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네. 예산과에서 실행 문제 때문에 네. 안 됐던 거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115쪽에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 지원 도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 금액입니까? PB는 매칭이 아니고 전액 도비로 내는 아, 예, 건가요? 전액 도비입니다. 예. 이런 거는 많이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근데 이렇게 100%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 매칭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00% 주는 게? 그 시비 자체에서 기술보호과에서 이제 그 안정성 검사 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에서 추가적으로 그 직매장의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관내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오성 직매장하고 그 배다리 직매장이 수요 있다래 갖고 올렸더니 그도 다행히 세워주셨습니다. 아니, 이런 그 뭐 도비나 아니면 뭐 부피 같은 거는 뭐 얼마든지 따와도 저희들은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이런 거는 뭐 좀 많이 발굴을 해놓은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겠습니다. 예, 강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9페이지에 경관농업 시범사업 신규 사업 이거 아까 강정구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저 설명도 듣고 이제 이해도는 이제 갔는데 이게 아쉬운 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그쪽이 이제 노을유원지 주변이고 이제 접근성이 뭐 그쪽에서 이제 편리해서 그쪽으로 이제 저기 하셨다고 했어요. 9.6 헥타면 약 한 28,8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진짜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여유거리를 생태공원 쪽으로 이제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추경에도 그 해창리 쪽에 뭐 한 3,000여 평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이제 경관농업 한다고 그때도 이제 땅을 이제 구입하셨는데 저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한 곳에 좀 이렇게 해서 모아서 뜨문뜨문 여기로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한 곳에서 같이 모아서 생태공원으로 가까운 쪽에 이거를 같이 조성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오성강변이라든가 누리광장 옆에 그 양귀비꽃 단지도 있고 유채꽃도 있고 코스모스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는데 기왕이면 그쪽으로 좀 이제 몰아서 한 곳에 좀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를 찾는 외부 그 지자체 시민들도 함께 즐기려면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려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노을 유원지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우리도 다른 평택시도 다른 지자체보다 진짜 그 경관 농업을 하려면 뭐 과잉 생산을 뭐 좀 이렇게 지향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한 곳에 모아서 기술센터 쪽 해창리나 그쪽 오성강변 르네상스 그쪽으로 앞으로는 좀 모아서 제 생각에는 거기가 수십만 평이 되더라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에서 한번 사가지고 좀 사든지 뭐 경관농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간에 하면 다른 지자체 안성의 팜랜드라든가 고창의 뭐 보리밥 유채 뭐 이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뜨문뜨문하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곳에 좀 모여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어 단지 구성을 하면 어떨까요? 소장님 한번 단지 말씀해 구성은 보세요. 저희도 예. 이제 작년도에 경관농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제 예. 그러한 의견들은 이제 보고서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두세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이제 해 나가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물론 생태원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시민들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시민 접근성이 좀 있는 부분들도 좀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팽성, 뭐 오성 창내리 뭐 그쪽 주변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일단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곳곳에 다 만들어 조성해 놓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뭐 한쪽에 오시는 분들이 오성 강변도 보고 그 소풍 정원도 보고 기술센터 공원도 보고 그 자전거 오성강변 르네상스 그 자전거 길도 좀 보면서 한 곳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좀 실효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구가 이제 63만이잖아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별로 없어요. 기술센터 빼고는. 우리가 이번에 비교견학을 완도도 갔다 온 인구가 4만 정도 남짓한데 거기에 대단한 관광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도 한번 해봤는데 부럽기도 했어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왜 그런 걸 못하고 하는지 아쉬움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시되 앞으로는 한 곳에 밀집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경관농업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요. 의원님 말 맞다나 이제 한쪽에 집중해서 크게 이제 조성하고 볼거리를 조성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만 없었으면 2024년도부터 크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가 낮으면 저희들이 진짜 그 신국리 쪽이 이뤄내는 크게 진짜 대규모로 이렇게 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저 국민들이 놀러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볼거리 조성에 크게 이제 저희들이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같이 함께 이렇게 한 곳에 좀 모여 있을 수 있는 경관 농업이 좀 시행이 됐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3페이지 그 시설하우스 장기 연질 필름 교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3억 정도가 지금 총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필름 정기적인 교체라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저희들이 좀 장기 연질 필름 교체 이걸 잘 인식을 잘 못해요.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장기 연질 필름은 이제 일반적인 빌 같은 경우는 2, 3년만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이 경우는 7, 8년, 좀 오래 쓰면 10년 정도까지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선택형 맞춤형 농정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예.
연차별로 매년 지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송탄 지역 농업인들하고 농협하고 이제 건의를 해서 일단 1차적으로 12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농가가 있어요? 이거 저기 시설할 수 있는 농가는 확보가 된 거예요? 예, 농가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 하우스라고 하면 송탄인 경우에 이제 뭐를 재배하는 거죠? 평택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방울토마토, 뭐 방울토마토. 애호박, 예, 이 오이, 뭐 일부 가지도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이제 품목보다는 이제 슈퍼모닝 뭐 농산물 생산하는 이제 농가라든지 기존에 이제 저기 대형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 그 장기 연질 필름이라는 건 무슨 하우스 뭐 그쪽 외장재죠. 그러니까 외장재에다가 흔히 비닐하우스니까 비닐하우스니까 비닐 이제 골격을 씌우는 하얀색 비닐, 그걸 비닐. 말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그게 이제 수명이 좀 긴 거죠. 그러면 그 비닐을 교체하는 예, 그 그렇습니다. 사업이에요? 예. 저는 뭐 필름이라고 하니까 무슨 물 주는 저기 그 예. 분사기에 들어가는 어떤 뭔지 저희들이 잘 사전 설명이 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저 이게 필름이라고 그래서 뭘 교체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있는데 본 예산보다 이제 지금 일회 추경에 5,228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 조치가 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당초 이제 국비 내시가 간해시 된 거였으면 좀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예. 거기 맞춰서 이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사일리지는 대부분 농가에서는 그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일리지는 이제 조사료를 오랫동안 이제 가축에게 급여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놓은 일종의 이제 저장 발효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때 그 마시메롱 축제인가 이렇게 했을 네네. 때 그거 만드는 사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거 한 통 만드는데 그걸 한 작게는 8만 원에서 뭐 1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사일리지 그 한 덩어리 만드는데 네, 그 한 놀인데요.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7, 8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가격이 다운돼서 한 5, 6만 원 이상 좀 다운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됐죠? 당초에는 수입 건초가 물량이 좀 많이 딸렸었는데요. 예. 이제 수입 건초 물량이 좀 확보되면서 그래서 우리 자체 사일리지 볏짚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가격이 낮아진 거고요. 요거는 거기에 따른 제조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5,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 예산이 이제 뭐 추경에 감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예상하지 못하셨었나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나 국비 감액에 따라서 했는데 감액에 따라서 이건 부득이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려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막 많은 기계 그것도 농가 봤는데 기계 장비 트랙터하고 예. 롤 그거는 다 장비들을 갖고 계십니다. 농가에 보급돼 농가에서 있습니다. 가지고 계셔요? 네, 그래서 보급돼 저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문 업체가 있어서 그걸 감아주나 싶어서. 그런 전문 업체도 있고요. 예. 농가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협업 단지가 5개 정도 있습니다. 평택시에. 그럼 이제 지원하게 되면 그 어떤 그 기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농가 자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알았고요. 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물 보호 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본 예산 3억 8,400 중에서 본 예산에 2억 6,400 이번에 1억 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지금 야망리 그쪽에 지금 108-86번지 사육장 이쪽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는 180페이지 보면 아니 네네, 80페이지 보면 우리 사업량이 당초에는 1,200도였는데요. 예. 우리 평택시에서 발생되는 그 유기동물 보호량이
한 2,000도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1,200도에서 2,000도로 상향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800도 증가해가지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증가한 액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그 수용 능력이 80도뿐이 안 되는데 연간 처리량 연간 연간. 최대 하루 수용량이 80도에서 최대 100도 작은 것까지는 했는데요. 예. 연간 우리가 처리하는 양이 2,000도로 좀 사업량이 상향된 겁니다. 여기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 위생적으로도 비위생적이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입양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살펴보니 한 4억 정도가 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예산을 1년 연 예산이가요 이게 3억 4천 아니 3억 8,400. 예, 연간 예산 3억 8,400이고요. 예.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저희도 시설 개선하고 또 환경 개선 저기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딴데 수준으로. 이것도 우리가 동물보호센터가 이제 저쪽에 신규로 되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이분들이 그쪽으로 이사 같이 합류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떼고 마는 건가요? 이 달래 업체는 우리가 이관되면은 예. 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이 되면 여기는 회세? 저기 더 이상 저기가 사업량이 없는 거죠. 저희가 직영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은 또 저기 직업을 또 잃는 거네요. 또 나중에 이제 포획이나 저희가 또 위탁 관리를 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전량 다 못하니까 거기 사업에 또 참여를 하시는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다시 지을 때까지는 여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진짜 처리되는 동물보호센터가 이루어지고 하는 동안만이라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동업기술센터 경정 예산 65억입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본 예산 포함해서 1,462억, 전체 예산의 5.8%. 그 특정 그 업종을 관리하는 예산치고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네. 좀 예산 뭐 편성, 집행, 결과, 관리 감독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가 이번에 증액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28억.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주요 증액 안건이 제일 큰 게 뭔가요? 제일 큰 거는 가축 행복농장 그거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요거 유기동물 보호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5천만 원 계상된 그 거. 반려동물이 네, 좀 대세로 많이 가서 사업량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좀 많은 사업량이 지금 예. 증설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농업 시범 사업 이제 신규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뭐 어제 이제 일부 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제도 뭐 잠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성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기왕 하시는 거 네. 꼭 성공을 하셔야지. 나중에 뒤돌아보면 애물단지, 뒤돌아보면 예산 낭비 뭐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타 지자체들 사례들 충분하게 보고 와서 저희들이 그거 못지않게 해가지고 평택의 명수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입지를 이제 뭐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입지를 보면 사실 접근성은 뛰어난 곳은 아니에요. 그죠? 노을 유원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어떤 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겠더라. 네, 지금 당장은 그렇고 나중에 네. 향후에는 이제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일반 그 벼농사 가지고서는 상당히 이제 뭐 채산성도 좀 떨어지고
또 농사도 잘 많이 안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을, 예.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사업량이 한 3만 평 정도, 4만 평, 그죠? 한 10헥타 정도, 약 9.6헥타. 3만 평이 채 좀 안 되는 네, 3만 면적. 평. 3만 평. 한 축구장 한 14개 정도, 축구장 한 14개 정도,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축구장 14개 정도면은 사업량이 그래도 적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창내리 쪽에 저희들이 2헥타 하는 규모로 환산해 보면 예, 꽤 적은 큰 거죠. 규모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꼭 성공하세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게끔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 빈집 실태 조사 1억 예산인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한번 조사를 해서 몇 년에 어느 한 정도 번씩 몇 하시는 년 것 정도는 같은데. 이제 계획을 잡아서 빈집 정비를 이제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 사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빈집이 한 522호 그 기본적인 실태 조사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좀 문제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이게 그 토지주들 건물주들이 그걸 쉽게 그 계획을 따르겠습니까? 일단 동의 절차는 구해야 됩니다. 해서 그러니까요. 사유지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계획 빈집 정비 실태 조사도 하고 정비 계획을 잘 수립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제 정비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 결과 리포트만 나오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된다라면 이것 또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더라. 이런 것도 잘 결과물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 타당성 영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할 대상들을 정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해가지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시설하우스 장기 연질 필름 교체 지원 사업. 저는 뭐 하우스 필름이 잘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 교체할 때가 돼서 뭐 자비 50%또 50% 해서 건의를 받아서 신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좋습니다. 충분히 뭐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 근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 근거가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5조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가지고서 지원을 못할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포괄적인데. 네,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다 붙여넣어도 돼요. 모든 사업을 지금 각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모든 사업을 여기에 이 5조에 9호까지 있어요. 그렇죠?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모든 각 사업을 이 특별법 5조를 적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특별법 제5조가 전지전능한 법이 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하시는 거는 좋지만 이 사업 근거를 이걸로만 다 집어넣으시면 안 되겠더라. 잘 찾아서 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필름 교체 사업을 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특별법하고 연관을 시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 자유무역협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을 완화하기 위한 게 대부분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길센터나 농정 분야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근데 큰 핵심이 되겠고요. 다른 사업 근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원 사업 근거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제일 시에도 쉬운 이제, 게 이거라서 이걸 자꾸 집어넣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사업 근거를 제시를 할 때에는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86페이지 그 반려동물 인식 개선 문화 사업 이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조례 이렇게 담는 개정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는 네. 행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 뭐 앞으로 좀 매년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예, 농센터 방침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 잘하셔야 되겠네요. 사업 성과도. 작년까지 제 2개년도를 조금 그 우리 반려동물 3천만 원짜리 문화교실하고 저기 해는 거 갖고 조그마한 행사를 했는데요. 예. 그 2년차 행사를 해보고 의원님들이나 저기에서 좀 더 크게 좀 해서 좀 더 크게 해서 반려동물 저기 하는 분들이 더 안정적이고 저기 한 문화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올해 저기에서 사업 잘 해보시고요. 네. 사업 성과도 잘 체크해보시고 네. 더 뭐 확대를 할지 뭐 축소를 할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생태원 그 시설 관리 보겠습니다. 이거 매년 지금 농업생태원에서 이제 행사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그 축제를 하는데 이 노상 주차장 관리 요원들에 대한 이 인건비 이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었습니까? 그 전에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 예. 행사 기간에는 행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행사 기간이 아니고 행사가 이제 끝난 후에도 방문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작년까지는 이제 요거를 돌아가면서 막 비상근무를 쓰고 주말에 행사 끝나고도 막 2, 3주씩 비상근무를 쓰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요. 시민들 안전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전문 주차관리 용역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제 전후에도 어차피 그 축제 기간 안에 이제 사실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별도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시지 말고 본 예산에 같이 집어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 예산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검토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맞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제 본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렇죠. 이제 했었는데 부득이 예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같이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예, 있습니까? 예, 아니 좀 잠깐 쉬어 너무 길어져서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